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재현입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이번 시간에는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 강의 8입니다. 제1부, 제1편, 제4장인데요. 제목이 더불어 있음과 자기 자신으로 있음으로써의 세계 내 존재, 그들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이번 그 장에서는 더불어 있음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이제 그 밑자인이라고 하죠. 함께 있고 더불어 있는 걸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자기 자신으로 있는 것, 자기 자신으로 있음, 더불어 있음과 자기 자신으로 있음으로써의 세계의 존재, 현존재, 세계의 존재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3장에서 세계 내 존재, 이 중에서 이제 세계의 세계성에 대해서 자세히 다뤘죠. 그래서 계속 세계 내 존재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일부 1편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 내 존재가 핵심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세계 내 존재 이야기를 하고 설명을 하게 되는데요. 3장에서는 우선 세계 내 존재라고 하는 말 가운데서 이제 세계라는 말이 도대체 어떤 말인지, 이 세계의 세계성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5장에서는 내 존재에 대해서 다루게 됩니다. 그럼 4장은 도대체 뭐냐? 4장은 세계의 세계성에서 다 설명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더불어 있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요. 또 자기 자신으로 있음이라고 하는 걸 설명을 하고, 특별히 여기에서 그들이라고 하는 다스만이죠. 그들의 문제를 다루어 보고 나서 그 다음에 내 존재로 넘어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이데거의 이제 연구 방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도 언제나처럼 이번 강의가 하이데거 존재와 시간 전체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이야기를 하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재와 시간은 14개의 장으로 되어 있죠. 우선 서론에 2개의 장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큰 틀에서 다루었고요. 그리고 일부 1편, 일부 1편에서 6개의 장이 있죠. 그리고 일부 2편에서 또 6개의 장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일부 1편의 4장입니다. 예. 점점 하나하나 진행되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4장에 있는 이야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세계에 대한 존재론적 해석은 세계 내부적인 손안의 것에 대한 고찰을 먼저 행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3장에서 시작된 거죠. 대표적인 게 뭡니까? 바로 망치 같은 거죠. 그래서 망치에 대한 이런 이제 도구적인 그런 차원에서의 분석으로부터 결국에는 세계까지 가게 된 것이죠. 우리 3장의 앞부분을 함께 공부한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이제 지시, 페어바이젠, 지시함의 어떤 계열이 있고요. 이것이 이제 움쭈죠. 그리고 이것은 또한 반대 방향으로 하면 이제 베도이텐이라고 하는 의미부여, 이런 이제 네트워크가 있고,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주로 뭘 한 거죠? 바로 망치 이야기를 한 거죠. 망치 같은, 망치를 벽에 이렇게 이제 못을 박고 폭풍을 방비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했던 거죠. 그 외에도 다양한 세계 내부적인 손안의 것에 있는 고찰을 먼저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안의 것이 더 1차적이고
눈앞의 것은 이차적이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야기를 진행했었죠. 현존재가 이런 이제 손안의 것과 연관되면서 어떻게 지내는가 보니까 이런 것들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어떤 이제 하루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눈을 떠서 다양한 손안의 것들과 관계하면서 교섭하고 왕래하면서 그것들을 사용하면서 거기에 빠져가지고 하루를 사실 보낸다고 보면 됩니다. 우리의 하루는 이런 도구적인 존재자들을 사용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배려하면서 빠져 있으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낸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우리의 일상이기도 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 4장으로 들어가면서는 뭐가 중요해지냐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해집니다. 누구인가. 일상성 속에 존재하는 현존재 그는 누구인가. 이게 이제 독일어로는 베어라고 하는 거죠. 베어. 영어로는 후입니다. 자, 4장에 들어오면서 이제 그 사물의 세계가 아니라 사람과 연관된 그런 그 논의가 되게 되고 당연히 여기에서는 사람과 연관되면서 후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불어 있는 타인들 이야기가 나오고요. 또 자기 자신. 여기서 이제 특히 자기 자신과 관련해서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손안에 있는 것, 눈앞에 있는 것 이런 그 도구적 존재나 사물적 존재를 다룰 때는 문제 삼지 않았던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그런 이제 챕터가 바로 4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인가라고 하는 물음에 대답하는 현상도 사실은 현존재의 존재 방식들인 거죠. 실존론적인 그런 것입니다.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이 또 실존론적이지 않은 것은 아니고요. 이런 누구인가라고 하는 이런 이제 물음에 대답하는 것들도 사실은 실존론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누구인가라고 하는 물음에서 어떻게 보면 주요하게 논의되는 것이 바로 현존재의 구조인데요. 현존재의 구조에는 또 뭐가 있냐면 더불어 있음과 공동 현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더불어 있음이라고 하는 것은 독일어로 mit자인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더불어 함께 있음, 더불어 거기에 있음이라고 하는 mit다자인도 있죠. 이제 mit다자인이라고 하는 것은 더불어 거기에 있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이제 또 한자적으로 옮기게 되면 공동 현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더불어 있음과 더불어 거기에 있음. 이 더불어 있음은 옛날에는 공존재라고 옮긴 거죠. 그래서 이제 공존재와 공현존재 이런 부분들을 함께 여기에서 다루게 된다는 것이고요. 이 4장의 말미에 가게 되면 일상성의 현존재의 주체는 그들이라는 사실이 밝혀지게 됩니다. 다스만 이것은 옛날에는 또 세인이라고 번역했죠. 세상 사람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이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이제 대어만이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하나 빠져버리죠. 그리고 이제 격도 중성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구체적인 인간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여론적인 존재 이런 것들을 이야기한다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4장에 오게 되면 이 세계 내 존재라고 하는 것이 보다 좀 더 뭐라고 할까요? 내용이 더 채워진다고 할까요? 그런 거죠. 세계 내 존재라고 하는 이런 겁니다. 현존재가 자기가 있죠. 자기가 있는데 이 자기는 사실 어떠냐면 언제나 세계라는 것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계 안에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럼 이 자기가 또 뭐와 교접하게 되죠? 바로 이제 손 안에 있는 것. 이 손 안에 있는 것과 교섭하고 왕래하면서 뭐 컵도 만나고 컴퓨터도 만나고 볼펜도 만나고 휴대폰도 만나고 자동차도 만나면서 이렇게 하루를 살아가게 되죠. 그리고 손 안에 있는 것이 약간 거리를 두고 바라보게 되면 이것은 눈앞에 있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세계가 이렇게만 이루어지는가?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바로 뭐가 있습니까? 타인들이 있죠. 타인들, 타자들이 있죠. 이 타인들과 서로 함께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나와 타인의 관계는 공존재이고, 그리고 공현존재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이제 이야기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되면서 우리가 3장에서 이야기했던 것과는 또 다른 어떤 맥락들이 나오게 되고 또 다른 내용들이 나오게 되면서 세계의 존재를 보다 더 구체적이고 또 어떻게 보면 좀 3장에서는 다루지 않았던 논의들을 다루게 되는 것이 바로 이 4장의 이야기가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한 이야기가 4장에서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4장은 3개의 절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지는 않죠. 3장만 해도 11개의 절이 있었는데 4장은 3개만 있습니다. 3개만. 그래서 25절은 현존재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실존론적인 물음의 단초를 찾아내는 것이 이제 처음에 나오는 이야기고요. 26절은 타인들의 공동 현존재 및 다자인이죠. 그리고 일상적인 더불어 있음 및 자인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7절은 일상적인 자기 자신으로 있음과 그들 다스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이러한 이제 그 4장의 이런 절을 보게 되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이 누구인가와 연관된 이런 대답들은 사실은 실존론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공동현존재, 더불어 있음, 그리고 이제 자기 자신으로 있음과 그들 이런 내용들이 4장에서 이야기가 되는데 보다 그 실존적이고 실존론적인 느낌이 많이 나게 되고요. 여기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느끼고 또 이렇게 알아갈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25절부터 한번 들어가 보죠. 현존재는 누구인가라는 실존론적인 물음의 단초, 이것이 이제 제25절인데요. 현존재가 그때마다 각기 누구인가, 이런 이제 후의 질문, 배어의 질문이 여기서 이야기가 되죠. 형식적으로 말하면 현존재는 누구인가 이라면 각기 나 자신의 존재자이자 현존재의 존재는 각기 나의 존재다. 나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 거죠. 형식적으로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런데 누구인가라고 하는 이 물음은 사실은 여러 가지의 다양한 행동관계와 체험의 변화 속에서도 동일한 어떤 이제 그 동일성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덴티티가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하나로 묶어서 하나로 지칭할 수 있는 아이덴티티, 이것을 이제 그 하나의 이제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연관된 그런 이제 그 아이덴티티의 물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이제 것들에 대해서 전통적으로는 주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실체라고 하기도 했던 거죠. 여러 변화 가운데 밑바탕에 있는 것이 이제 주체이고 실체이다 라고 해서 대체적으로 과거에는 주체와 실체로 이런 것들이 대답되었다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을 해봐도 어제의 나와 또 그 이전에 한 달 전에 나와 1년 전에 나와 그리고 10년 전에 나와 태어났을 때의 내가 여러 가지 행동도 다르고 또 변화되는 어떤 이제 과정이 많이 있었던 거죠. 그걸 다 묶어가지고 이것을 나라고 부를 때 이것이 이제 바로 그 어떻게 보면 아이덴티티가 되는 거죠. 아이덴티파이가 되고 그래서 이제 이 실체성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물음에 대한 이제 그 존재론적 실마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실체적인 어떤 특성이. 하지만 뒤에 가서 나오겠지만 현존재의 실체성은 실존입니다. 실존.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이제 실체 철학 혹은 주체 철학하고 하이데거의 있던 이제 접근이나 대답은 다르다고 하는 것이죠.
어쨌든 이제 이런 것들을 따라가면서 누구인가라고 하는 물음에 대해서 대답을 한번 알아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현 존재도 눈앞의 것으로 개념 파악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지금 있지만 저나 남을 우리가 눈앞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손안의 것으로도 안 보고 매우 이제 그 사물적인 것으로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근데 눈앞에 있다는 것은 현 존재적이지 않은 존재 방식을 말합니다. 자, 여기 컵이 있죠. 컵으로 제가 물을 마시게 되면 이게 이제 손안에 있는 것들과 제가 교섭하고 배려하는 방식인 거죠. 근데 이제 컵을 제가 멀거니 놔두놓고 바라봤어요. 이러면 이것이 바로 눈앞에 있는 것이죠. 근데 컵이 눈앞에 있는 거하고 내가 있는 것은 상당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존재 방식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물적으로나 도구적으로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다른데 많은 경우에 우리 인간 현존재도 눈앞의 것처럼 그리고 손안의 것처럼 그렇게 대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됐다는 거죠. 자, 이런 점을 고려하면서 형식적인 주장은 현 존재가 누구인가라고 물으면 나 자신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내가 현 존재다. 각기 나의 존재자이고 나의 존재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사실은 일상적인 현 존재의 주체는 그때마다 나 자신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어떻게 보면 경악스러운 말이죠. 내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상적인 현 존재의 주체는 내가 아닐 수도 있다. 일상적인 현 존재의 주체 가운데 동일한 것을 견지하는 것은 사실은 이런 이제 아이덴티티가 되는 것은 지금 내가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뒤에 가서 나오겠지만 일상적 현 존재의 주체는 그들이에요. 그들. 다스만입니다. 매우 충격적인 주장이죠. 일상적으로 살아갈 때, 내가 하루를 살아갈 때 나로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나는 뭘로 사느냐? 그들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이런 일이 생겼는가?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가를 설명하는 것이 이 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설명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런 부분들을 알아가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 존재에 대해서 현상학적으로 이렇게 이제 해석해 갈 때 자명한 대답들에 의해서 문제들이 전도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고 하이데거는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누구인가라고 하는 질문에 나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자명한 것 같지만 사실은 누구냐고 물었을 때, 너 누구냐 물었을 때 나다라고 대답했는데 내가 아니라 그들이라고 하는 그런 대답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주어져 있는 것이 자명해 보이지만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진짜 나인지 아니면 내가 사실은 내가 아니라 그들이 작동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이것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현 존재가 우선되게 일상성을 이야기하는 그런 이제 단어죠. 하이데거 존재화 시간에서 매우 자주 나오는 단어죠. 만약 현 존재가 우선되게 일상적으로 그 자신이 아니라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이데거가 그 자신이 아니라고. 자아는 자아 상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상성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주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은 내가 주체가 아니라 그들 혹은 세인이 주체라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서는 중성 관사를 취함으로써 이 세인들은 인격적이지도 않아요. 일종의 여론 같은 것입니다. 여론이 바로 나인 거죠. 여론이 바로.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많은 경우에 내가 누구냐 사실은 여론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결정하는 것도 여론이었고 선택할 때도 여론이 선택했던 것이고 그래서 일상적으로 우선되게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사실은 그들이었고 세인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자아라고 하는 것은 자아상실일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아라고 하는 것이 세계가 없는 자아가 있는가? 이건 없죠. 세계 내 존재이고 언제나 세계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죠. 항상 세계 속에 있었지 세계가 없이 자아만 그렇게 있어 본 적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어떤 이제 그 자아는 타자가 없이도 있어 본 적이 없어요. 언제나 우리에게는 타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인도에 간 건 어떻게 된 거냐? 무인도에 간 거는 타자가 있었는데 결여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자와 더불어 타자와 함께 거기 존재한다는 것을 해석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이제 밋타자인 공동현존제라고 합니다. 우리는 타자와 더불어 존재하고 공존제로 그리고 타자와 더불어 현존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같이 생각하고 해석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보면 현존제의 주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이 누구에 대한 물음은 이것이 이제 그 존재론적으로도 문제일 뿐만 아니라 존재적으로도 은폐된 채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것이 이제 잘 물어지지 않고 은폐된 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현존제에 대한 깊이 있는 현상학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하이데거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인간의 실존과 자아에 대해서 어떻게 그러면 접근해야 되느냐? 실존론적인 분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실존론적인 해석을 하고 여기에 이제 실마리가 있는데요. 자아의 규정은 실존론적으로 해석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범주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인간의 실체는 아까 이제 실체가 중요한 실마리가 된다고 했는데 영혼과 육체의 종합으로서의 정신이 아니라 실존이다. 그래서 인간의 실체는 실존이라는 사실을 또 강조하면서 이런 해석들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26절로 넘어가게 됩니다. 하이데거는 타인들의 공동현존제와 일상적인 더불어 있음이라고 하는 저를 통해서 밋다자인 그리고 일상적인 밋자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현존제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대답은 아까도 말한 것처럼 우선대계라고 하는 존재 양식에서 분석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일상성에서 이 우선대계는 일상성이죠.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대답도 이러한 일상성에서 추구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세계에 있을 때 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죠. 움벨트 이것은 이제 공간적으로 주변에 있다는 말도 되지만 이 움이라고 하는 것은 위하여인 것이죠. 그래서 뭔가를 사용하고 이렇게 이제 이용하고 이런 거하고 연관이 있다. 목적하고도 연관이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이 주의 세계에 도구만 있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뭐가 있다는 거죠? 타자도 있다는 거죠. 타인도 있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밭이라고 하는 도구가 있었어요. 밭에서 이렇게 곡식을 만들어내죠. 그런데 누구의 밭이더라는 겁니다. 저 밭이 그냥 밭이 아닌 거죠. 책을 우리가 이렇게 보는데 이거는 누구의 집에서 산 책이더라는 거죠. 혹은 누구에게 선물 받은 책이고 우리의 세계가 누구가 다 있다는 겁니다. 누구 다 있죠. 이렇게 일상적으로 볼 때 언제나 이 누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세계가 누구가 없는 그러한 세계가 아니죠. 우리의 세계에는 누구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타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타인. 그래서 내 세계를 보니까 내 세계는 타인 없는 세계가 아니라 타인이 있는 세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타인들이 나처럼 현존제인 나처럼 똑같이 존재하고 있고 그도 현존제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함께 거기에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그 타인들도 똑같이 있으면서 또 똑같이 둘러보면 배려하면서 이렇게 있더라는 거죠. 이러한 함께와 이러한 똑같이라고 하는 것은 실존론적인 현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나처럼
이렇게 이제 그 배려하고 둘러보는 그런 똑같은 현 존재가 있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이 현 존재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알고 보니까 공동 세계다라는 거죠. 공동 세계. 그의 세계와 나의 세계가 공동 세계로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계 안에 있다는 것은, 세상 안에 살아간다는 것은 사실은 함께 살아감이 되는 것입니다. 공동 세계가 있고 공존재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많은 경우에 하이데거는 굉장히 유아론적이야. 타인을 많이 생각하지 않고, 하이데거 생각에는 타자가 별로 안 중요한 것처럼 보여. 개인의 결단성이 중요하고 자신의 죽음, 결단 이런 걸 강조한다. 이런 느낌을 갖지만 사실 사장을 보게 되면 그렇지 않고 오히려 너무 개인이 없이 개인이 타인과 너무 결속되어 있다는 느낌마저도 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주의적인 하이데거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전체주의로 발전할 수 있는 하이데거의 싹이 여기 보인다는 거죠. 바로 더불어 있음에서 매우 근본적으로 더불어 있어요. 매우 근본적으로. 그래서 심지어 뭐라고 하냐면 공동현존재라고 부른다는 거죠. 공동현존재. 공존재일 뿐만 아니라 공동현존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세계에서 같이 만나서 세계를 공동으로 가지고 있고, 공동으로 존재하고, 공동으로 현존재하고 있는 그러한 이제 그 공동현존재로 있더라. 공존재로 있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훔볼트를 가져오게 되는데요. 나는 여기에 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실존론적 공간성에서부터 이해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훔볼트 유명한 이제 언어학자죠. 인칭 대명사를 장소 부사로 다시 제시를 했다는 겁니다. 나는 여기에 있죠. 너는 거기에 있고 그는 저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인칭은 여기라는 이제 장소 부사, 2인칭은 거기라는 장소 부사, 3인칭은 저기라는 장소 부사하고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이 인칭 대명사와 장소 부사가 서로 연결되어 있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상당히 흥미로운 분석이죠, 언어학적으로. 근데 하이데거는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의 장소 부사라는 것이 바로 현존재의 근원적인 공간성의 성격들이고 실존론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데거의 실존 공간은 어떤 것이었죠? 바로 거리 없앰과 방향 잡음이었죠. 이것이 이러한 이제 나 여기, 너 거기, 그 저기 이런 이제 그 이야기들하고 서로 잘 연관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방식으로 공동세계 안에서 이런 실존론적인 공간 안에서 같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공동세계 안에서 더불어 있으면서, 더불어 함께 이런 이제 현존재로 있으면서, 거기 있으면서 이렇게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이데거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존재가 본질적으로 공동존재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혼자 있는 것은 뭔데? 외롭게 고독하게, 이것은 더불어 있음의 결여 상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혼자 있어도 세계 안에 더불어 있고요. 또 이제 타인과 더불어 있을 때에만 어떻게 보면 더불어 있음에 대해서 결여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독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근원적으로 함께 있는 것의 결여태로서 있다라고 하면서 이만큼 공동존재, 함께 있음, 공존재, 공현존재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더불어 있음을 염려적 차원에서 해석을 하자고 하는 거죠. 그러면 뭐가 나오냐면 바로 피어 조르게라고 하는 심려가 나오게 됩니다. 이 세 가지가 나오는 거죠. 조르게라고 하는 것은 염려라고 하기도 하고요, 마음씀이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배조르게, 이것은 이제 배려라고 번역된 거죠. 사실 근데 좋은 번역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제 사용하고 이용하고 고려하는데 사실 더 좋은 번역은 고려라고 생각이 돼요. 뭔가 하려고 고려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피어조르게, 이거는 다른 현존재에 대해서 이제 그 염려하는, 이거 심려라고 불러요. 그래 조르게에다가
배와 피어라고 하는 것이 붙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하이데거 이런 이제 그 책에서는 대체로 염려, 배려, 심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손안의 도구에 대해서는 배려를 하게 되죠. 그리고 타인에 대해서는 심려를 하게 되는 거죠. 이것들은 다 이런 이제 염려와 연관되어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심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무차별의 양태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평균적인 서로 함께 있으면은 진짜 사람을 사람으로 안 대하고 도구처럼 생각을 하는 거죠. 기능으로 생각을 하고 그래서 사람을 도구처럼 생각하고 사람을 사물처럼 생각하고 이렇게 이제 많이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이데거는 심려를 함에 있어서도 주의해야 할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다른 사람의 염려를 빼앗을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봉사하고 이런 사람이 이런 일에 빠져들 수 있다는 거죠. 봉사하면서. 그래서 뭐 사회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럴 수 있다는 거죠. 이걸 이제 두 가지로 구분하게 되는데요. 대신 뛰어들며 지배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염려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렇게 하지 못하게 염려를 하고 결단하게 놔둬야 되는데 그 기회를 빼앗아 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은 사실은 대신 뛰어들고 오히려 그 동기 배후에는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앞서 뛰어들며 자유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앞서 뛰어들며 자유롭게. 그래서 이제 대신 뛰어드는 거 말고 앞서 뛰어들면서 이제 자유롭게 함으로써 그 타인의 양심이 되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타인을 자유롭게 하고 타인이 염려 안에서 투명해지고 자유롭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나중에 이런 부분은 그 결단성이라고 하는 뒤에 나오는 이야기에서 좀 더 우리가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현존제의 더불어 있음과 타인에 대한 이해의 이야기도 하이데거는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하이데거에게는 현존제의 존재는 타인과 더불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관계적인 것이죠. 매우 관계적인 하이데거가 있어요. 매우 개인적으로 느껴지는 하이데거가 있지만 사실은 근본적으로 하이데거는 매우 이렇게 관계적인 것이죠. 하이데거의 관계적인 측면을 잘 보여주는 단어가 바로 더불어 있음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더불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타인의 여러 밝힘에서 유의미성도 세계성도 함께 형성돼서 이런 이제 공동세계성으로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더불어 있음으로 있기 때문에 타인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이데거는 감정이입이라고 하는 거 있죠. 감정이입. 이런 것은 사실은 더불어 있음이 되니까 감정이입이 된다고 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그 타인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아주 사실은 그 매우 어려운 거죠. 우리는 어떻게 남의 마음을 알 수 있을까요?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런 것들이 이제 감정이입이 돼가지고 타인의 마음을 이해한다고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존재론적으로 사실은 타인과 더불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정이입 같은 것도 된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잘못된 서로 함께 있음도 있어요. 이 서로 함께 있음이라고 하는 건 mit einander sein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서로 이제 그 함께 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있음의 한 또 이렇게 변형태입니다. 근데 잘못된 서로 함께 있음이 있어요. 이것은 여러 주체들이 그냥 총합에 불과한 경우 있죠. 그러면 타인을 그저 하나의 수로 파악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 그룹에 10명이 있는데 이제 열이라고 하는 숫자 안에 하나로 파악하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진정한 의미의 이런 이제 타인을 대하는 것이 아니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이데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현존제는 배려되는 세계 속에 몰입하면서 타인들과 함께 있는데 이렇게 있으면서 그 자신이 아니게 된다는 거죠. 일종의 소외 같은 것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두 가지 하이데거는 이제 배려되는 세계 속에 몰입하고 이게 일종의 빠져 있는 거죠.
타인들과 함께 있는데 그 자신이 아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상적으로 서로 함께 있으면서 이런 이제 것의 존재를 넘겨받은 그는 과연 누구인가? 그는 과연 누구인가라고 하는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다. 일상적인 이런 배려하면서 서로 함께 있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는 과연 누구인가라고 하는 이런 의문을 던지면서 26절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27절에서 누구인가에 대한 대답이 내려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27절의 제목은 일상적인 자기 자신으로 있음과 그들. 일상적으로 있는 자기 자신으로 있다는 것은 사실은 그 주체가 그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들이 주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불어 있음을 지금까지 분석을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더불어 있음을 분석하고 나온 성과를 보니까 그것이 뭐냐면 이런 더불어 있음을 분석함으로써 자신의 고유한 현존재 및 타인들의 주체 성격이 실존론적으로 규명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타인과 함께 있을 때 타인과 다르다라고 하는 차이, 격차에 대한 염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격차가 서로 함께 있으면서 거리감의 성격을 띠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격차와 거리감을 줄이기 위해서 결국에는 이제 타인의 통치 안에 들어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타인이 현존재의 존재를 빼앗아 버리게 된다는 거죠. 이게 매우 무서운 말이죠. 그래서 이제 타인과 함께 있을 때 차이에 대한 염려, 남들과 다르면 어떡하나, 거리감이 생기면 어떡하나, 이런 것에 대한 염려 때문에 결국에는 타인의 통치 안에 들어가게 되어서 자신이 존재하지 않고 타인들이 그의 존재를 빼앗아 버리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때의 타인은 특정한 타인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만나는 나의 친구라든지 이웃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바로 중성자로서 그들 세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 유명한 다스만이라고 하는 거죠. 특히 이제 이런 공공의 주의 세계, 하이데거가 말하는 공공세계, 퍼블릭한 것은 사실은 굉장히 좀 네거티브하게 그려져요. 여기에는 그들의 독재가 일어나고 있는 영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들이 독재를 행하고 내가 나로 살지 않고 사실은 나의 존재를 빼앗기고 타인의 통치 안에 살아가면서 그들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들이 즐기는 것처럼 즐기고 남들이 좋아하는 것처럼 좋아하고 남들처럼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남들처럼. 그래서 왜 이런 거 했어요? 이렇게 하면 남들도 다 하기 때문에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그들의 존재 방식은 거리감과 평균성과 평준화가 됩니다. 이렇게 점점 남들과 달라지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점점 평균화되고 결국에는 평준화되어서 우위가 사라지게 돼요. 우위가. 모든 우위는 사라지고 모든 특별한 것도 사라지고 다들 이렇게 이제 비슷비슷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비판하는 하이데거의 모습은 니체를 많이 연상시키는 그런 대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거리감과 평균성과 평준화를 통해서 이런 이제 공공성의 이제 이런 단계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이 그들은 어디에나 있지만 결단을 촉구할 때는 빠져나가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이것은 진정한 의미의 인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언제나 그들이지만 결국에는 아무도 아니었, 노바디라는 거죠. 노바디. 아무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 그들은 현존재의 존재 부담을 면제해주고, 그래서 이렇게 되면 모두가 타인이고 그 누구도 자신이 아닌 그러한 상태에 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라고 하는 것이 본래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자신도 아니고 아무도 아니었던 것이죠. 이런 이제 그들의 양태에서 사람들은 비자립적으로, 어떤 사람 비상주적으로 어쨌든 이제 자신으로 서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본래적으로, 이 비본래적이란 말은 운아이겐틀리카이트라고 하는데 이 비본래적이고 비고유함,
이제 이 알겐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 본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제 고유하다 이런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영어의 own 같은 거죠. own.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이렇게 이제 그들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일상적인 현존제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그들은 무인 것은 아닙니다. 무는 아니에요. 가장 실제적인 존재자입니다.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실제적인 존재자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눈앞에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그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 컵이라든지 볼펜처럼 눈앞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은 일상생의 가장 실제적인 주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주체였어요. 그들이 자아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 그들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대학에 가야 된다라고 할 때, 어떤 직장을 선택한다고 할 때, 심지어 결혼을 함에 있어서도 사실은 이제 그들 가운데 자신으로서 그렇게 대학을 선택하고 직장을 선택하고 결혼을 선택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로서 선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루를 그들로서 살아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은 나로 살지 않고 그들로서 살 수 있다는 것이 상당히 또 충격적인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그들은 여러 주체 위에 있는 일반적인 주체로서 유와 종의 관계를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개체들이 이제 있고 이것을 일반화된 주체로서 이것이 그들 이런 모델은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실존 범죄에 속합니다. 이것은 범주가 아니란 말이죠. 범주가 아니고 이 그들은 실존 범죄에 속한다는 거죠. 매우 근원적인 현상이고요. 현존제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틀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들이라고 하는 것이 더 본래적이지 않다 뿐이지 또 나쁜 것은 아니에요.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것도 대단한 거죠. 사실 인간의 어떤 특징인 거죠.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물을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부정적으로 본다기보다는 이런 이제 현존제가 원래 가지고 있는 하나의 어떤 이제 삶의 모습이고 인간의 살아가는 방식인 거죠. 다 이래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상적인 현존제의 자기는 그들 자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고유한 자기의 의미에서 존재하지 않고 그들의 방식에서 사실은 나무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나무로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것을 이제 무작정 뭔가 부족하고 나쁘고 타락한 상태로 보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래적인 자기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실존적인 변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조는 동일해요. 하지만 비본래적으로 살 수도 있고 본래적으로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도 대단한 것이다. 이 그들로 사는 것도. 그러나 이제 본래적인 것이 더 좋은 것이죠. 그래도 대단하고 긍정적인 것이지만 본래적인 것이 더 좋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장을 보게 되면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좀 이제 특별하죠. 그래서 뭐 3장의 세계의 세계성, 뭐 공간 이런 거 이야기할 때는 이게 실존 철학이라고 하고 실존론적인 것을 추구한다고 하더만 그런가 생각되지만 4장으로 가게 되면 굉장히 새로운 면모가 보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현존제를 이야기할 때 세계 내 존재라고 하는데 세계를 설명할 때 빠졌던 부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와 손안의 것, 자기와 눈앞의 것 이런 것만 얘기한다면 세계를 다 설명한 것이 아니죠. 바로 타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타인이. 우리 세계에는 타인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현존제와 타인은 또 공존제더라는 것입니다. 공존제.
공현존재. 매우 밀접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러한 이제 현존재는, 또 많은 경우에, 그들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들로서. 그래서 이제 현존재가 일상적으로 누구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현존재는 사실은 그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들. 내가 그들이었던 거죠. 내가 남으로 살고 있다는 거죠. 일상적으로. 이 이야기를 사실은 이제 사장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남으로 살고 있더라. 그래서 이제 이런 주장이 사장에서 굉장히 핵심적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주장이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기도 하고 하지만 이게 뭐 그렇게 막 나쁘고 이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원래 사람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사람이. 그래서 사람은 그들 자신으로 살고 타인으로 사는 것이 일상적인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본래적인 자기가 더 좋은 거죠. 본래적인 자기가. 이렇게 이제 그들로서 살아가는 것도 대단한 것이지만 이 볼펜이 그들로서 살아가겠습니까? 뭐 물컵이 그들로 살아가겠습니까? 고양이가 그들로 살아가겠습니까? 인간이니까 그들로 살아가는 거죠. 하지만 본래적인 자기는 그보다 더 이렇게 이제 좋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들로 살아가고 빠져 있음과 그들 이 두 가지가 이제 비본래적인 거죠. 이것은 비자립적인 것입니다. 비본래적이고 비자립적인 거죠. 반면에 하이데거가 이것도 대단한 것이지만 더 좋은 것은 이제 본래적이고 자립적인 것이죠. 이제 상주적이라고도 이렇게 번역한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장은 세계라고 하는 것을 좀 더 보충적으로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이제 자기라고 하는 것도 좀 더 실존론적으로 설명을 하면서 논의를 좀 더 한 단계 더 진척시키는 그런 이제 그 챕터라고 할 수 있고요. 5장에 이르게 되면 뭐 일부 1편에 거의 또 하나의 백미조여기가 그러면서 매우 중요한 단계로 또 이렇게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5장에 대한 설명을 우리 또 다음 시간에 함께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긴 시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